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돈 미구엘 루이스의 책 4가지 약속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책은 인간관계와 개인적인 자유를 위한 4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며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지키는 법,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통해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약속은 바로 말의 힘을 인식하라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과 타인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특히 언어의 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은 현실을 창조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세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중 많은 말들이 단순히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쓰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는 자신감 부족이나 자기 비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같은 말은 우리를 더 작게 만들고 불안감을 증대시킵니다. 자기 비하를 반복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실현하게 되며 결국 그 말이 자신의 현실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확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잘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면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긍정적인 말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큰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이를 의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루이스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언어의 힘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처받고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작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너는 괜찮아, 다음에는 잘할 거야처럼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판적인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왜 나는 항상 실수만 할까? 이런 말은 결국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루이스는 이 점을 지적하며 자기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언어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말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그리고 사랑의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큰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약속, 말의 힘을 인식하라는 우리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하고 그 말이 우리의 삶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화를 낸다거나 우리가 기대한 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을 비난하게 되죠. 하지만 루이스는 이를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지 말고 타인의 감정은 그들의 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반응에 너무 신경을 쓰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으로 받아들이면 불필요한 감정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무뚝뚝하게 대하거나 친구가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행동을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반응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상황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타인의 감정을 너무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표현하는 감정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면 그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난 이유는 내가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잘 실천하려면 타인의 행동이나 말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더욱 단단히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죠. 타인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타인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도 나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 비난을 내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정서적인 자유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면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 원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지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 원칙의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단지 타인의 말에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반응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 삼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정서적인 독립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자기 자신을 더 강하고 자존감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욱 단단히 세우는 것이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타인의 행동이나 말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원칙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바로 절대로 가정하지 마라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가정을 하고 그 가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과도하게 추측하고 그 추측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거나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며 가정은 오해를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본 후 그 사람의 내면을 추측하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거나 상사가 나에게 미소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추측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또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라는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추측은 대부분 정확하지 않으며 과도한 걱정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은 사실이 아닌 상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하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하는 것은 결국 오해를 키우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초래합니다. 루이스는 이를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상상력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이스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본능을 제어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혹시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요? 또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많은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가정을 하지 않게 되고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오해나 갈등을 줄이고 더 명확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하지 않는 것은 더 깊은 신뢰를 쌓는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가정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불안정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나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과도하게 추측하면 관계에 불신이 생기고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직접 듣고 확인하고 서로의 의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상호 신뢰가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나는 못할 거야 또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가정을 내리고 그에 맞춰 행동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가정은 단지 불필요한 제약에 불과하며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적인 가정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기회를 준다면 더 많은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없다는 가정을 버리고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가정하지 않도록 항상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추측보다는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정은 불확실성을 채우기 위한 심리적인 방어기제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오해와 불안으로 이끌고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결국 가정하지 말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직접 대화를 통해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원칙을 잘 실천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명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며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진실을 직시하는 태도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바로 항상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단순히 결과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맞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루이스는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미루거나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결과를 바라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항상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결과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자기 발전의 핵심이죠. 루이스는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내적인 평화와 만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고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성장하고 배우는 기회를 얻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성취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국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에너지를 지속할 수 있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평화와 신체적 건강이 잘 유지되면 우리는 더 효율적이고 자신감을 가지며 안정적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자고 말하며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고 강조합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배워가며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원칙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지원하면 그들도 그만큼 노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국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면의 불안감이나 자책감이 쌓이게 되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할 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는 방법은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목표가 작든 크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그 노력 자체를 즐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루이스는 이 약속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자 삶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4가지 약속에서 마지막 약속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4가지 약속은 우리가 더 나은 인간관계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식이죠. 이 책을 통해 얻은 통찰들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책임지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공감했던 약속에 대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